녹화 시작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왜 리액트 뷰가 아닌 넥스트 넉스트일까인데요. 일단 먼저 이 발표 자료는 전원 전체 AI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오타나 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5분 전에 바로 만들어 봤어요. 얼마나 잘 나오나 하고. 그래서 일단 주제는 이렇고요. 왜일까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 일단 목차 간단히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면 그 웹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봐야 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앱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MPA라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MPA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MPA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없나요? 아시는 분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SPA도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온 건데,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즉, 페이지를 이동하면 매번 서버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새로 렌더링하고 새로 전송해주는 방식을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반응이 좀 좋네요. 다만 이제 매번 로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화면이 초기화가 되고 또 이제 새로 로딩을 하니까 이제 화면이 이제 하얘졌다가 다시 또 로딩하고 하얘졌다가 로딩하고 하게 되니까 깜빡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UX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의 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SPA가 이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쵸. 느리기도 하고요. 이제 UX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MPA는 사실 이제 페이지 안에서 내용이 많이 없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웹이 발전하고 이제 웹 안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쓰고 이제 페이지 하나가 담아야 되는 정보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방식이 서버에서 매번 호출하면 더 오래 걸리고 느린 사용 경험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SPA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SPA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SPA 뭐예요? 음, 다 적어놨는데 뭘 몰라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아까는 멀티 페이지였잖아요. 여러 페이지들을 다 각각 로딩하고 각각 렌더링 하는 거였다면 이제 SPA는 하나의 페이지 안에 다양한 페이지를 담아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처음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핵심 정적 리소스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페이지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로딩을 하고 전체 페이지를 다시 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MPA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전체 로딩이 SPA에서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SPA는 사용자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빠르게 이제 웹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SPA는 기본적으로 CSR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CSR이라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죠. 이 동작 방식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이제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화면에 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화면에 다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제 CSR 동작 방식이라는 건 이제 유저가 처음에 URL을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비어있는 HTML이랑 JS 번들을 이제 전달을 해 주겠죠. 그럼 브라우저는 이제 그 받은 HTML에 연결된 JS를 실행을 해서 화면을 렌더링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로딩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JS가 처리를 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동적 데이터들은 REST API로 호출해서 그 안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빌드된 파일을 통해서 어 만들어진 SPA라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요청을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이제 MPA랑 SPA의 차이랑 SPA가 왜 나왔는지까지는 이해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SPA가 그럼 무조건 좋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SPA를 쓰고 있었을 건데 요즘 나오는 건 꼭 다 SPA일까요? 이제 SPA도 한계가 있죠. 이제 SEO라고 말하는 건데요. 승우님 SEO 이야기하셨으니까 SEO가 뭔가요? 뭔가요? 검색했을 때, 검색했을 때 잘 뜨게 하는 거요.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승원님이 말을 잘 해준 게 SP의 한계가 SEO 문제랑 이제 로딩 속도랑 이탈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까 MPA랑 MPA에서 SPA로 넘어올 때는 로딩 속도가 오래 걸린다고 해서 개선한 게 SPA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그것도 사실 엄청 효율적이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HTML을 받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 이제 안에서 JS 로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니까 이제 그 JS 로드가 끝날 때까지 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빈 화면인 채로 있던 게 조금 길었던 거죠. 뭐 요즘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긴 로딩은 아니지만 한 페이지 안에서 정보가 엄청 많고 그렇게 되면은 어 나름 체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로 보는 SEO 문제라는 거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 검색 엔진들이 그 다른 페이지들의 정보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시나요? 아는 사람? 조금 늦어진 거니까 3초씩 세겠습니다. 3, 2, 1. 지영님 타이핑하고 계시네요. 이제 크롤링해서 쓱쓱 가져다 주는 건데요. 이제 검색 엔진의 이제 크롤링 봇들이 URL을 통해서 HTTP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HTML 파일을 내려다 주겠죠. 근데 아까 SPA는 맨 처음에 HTTP 요청을 하면 주는 게 뭐라 그랬죠? 그냥 깡통에 JS 파일만 붙여가지고 로딩할 거다. 그러니까 비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URL이 어떤 걸 그리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EO에서 이제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 사실 구글에서는 JS를 실행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검색 엔진을 구글만 가질 수도 없는 거고, 네이버도 있고, 빙도 있고, 다른 검색 엔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이제 구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다 JS를 로드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요. 구글도 예산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SEO는 웹 개발자에게는 크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비어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또 검색 엔진이 이게 뭐지 싶은 거고 그렇게 되면 검색 노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SEO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로딩 속도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체 로드 되기 전까지 빈 화면을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화면을 볼 때까지의 시간을 FCP라고 하는데 FCP라는 게 생각보다 통계학적으로 좀 많이 조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1 초에서 3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을 때 유저 이탈률이 32%가 되었고 5초 정도 되었을 때 90%, 10초 정도 걸리면 아예 저 정도의 이탈률을 가진다고 해요. 그럼 이건 사실 생각보다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 이거는 지금 SPA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었나요? 어, 어, SPA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죠. 그쵸. 이제 이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한계죠. 왜냐하면 일단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비어있는 HTML이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로딩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이탈률이 발생하는 거고요. 질문에 답이 되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SPA라는 아키텍처 구조 방식 자체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동일하게 본다고는 하는데 사실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문제가 이제 SPA에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이걸 또 개선하려고 하겠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넉스트, 넥스트 이런 걸 왜 쓰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서버가 다시 화면 렌더링에 참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서버에서 다 만들어서 매 페이지를 매번 던져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젠 클라이언트에서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이제 또 그건 또 너무 느리네. 서버가 다시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도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조금 계속 헷갈렸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 HTML 파일을 보내고 그거를 브라우저가 렌더링 한 다음에 다 완성된 거를 이제 보여준다였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HTML을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보내줍니다. 브라우저한테. 브라우저가 그럼 그리고 있겠죠? 그리고 화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JS 파일을 브라우저는 이제 또 로딩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렌더링 HTML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걸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의 단점이 있는데 화면은 먼저 그려지고 그 뒤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로딩이 되고 있잖아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화면은 보이고 있는데 뒤에서 JS는 로딩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화면은 보이는데 JS는 로딩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데이터 브리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로드 전에 호출하면 에러가 날 것 같다. 음, 화면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건 HTML 안에 다 들어있을 거고요. 이제 JS가 로딩 중이다라는 거는 화면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화면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건 버튼이라든지 인풋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러한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안 좋은 거 아니냐? 동작하지도 않는 거 보여줘서 뭐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보여줘서 뭐 하냐? 맞습니다. 보여줘서 뭐 하냐 할 수 있죠. 그치만 보여주기만 하는 페이지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정적 사이트들, 보여지는 것들, 동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니면은 보여지는데 시간을 벌어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
이런 페이지들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게 이점이 있어요. 버튼이 눌리거나 동작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것들은 미리 로딩을 해 놓으면 유저가 보는 동안 뭐 클릭하진 않잖아요. 그런 시간을 벌어 놨을 때 이점이 생기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쵸. 그래서 결국 SSR의 가장 큰 이점은 유저가 봤을 때 바로 보이니까 이탈률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얘기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근데 어 저희가 이 얘기를 시작한 게 CSR이 생각보다 "로딩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래 가지고 나온 거였잖아요, SSR이. 그러면 SSR은 이제 서버에서 만들어서 HTML을 보내주는 건데 '그것조차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SG라는 게 됩니다. Static Site Generation이라는 건데요. 정적 사이트 생성이 되겠죠, 직역하자면. 정적 사이트 생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를 할 때 빌드를 하잖아요. 빌드를 할 때 이미 그 안에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서 HTML 파일까지 다 한 번에 빌드 파일에 포함시켜서 배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버가 HTML을 생성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미리 만들어 두자.'라는 발상에서 시작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유저가 특정 URL에서 이제 "이 페이지 보여줘."라고 했을 때 이제 서버는 미리 만들어진 파일을 그냥 바로 전달만 하면 되니까 가장 빠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단점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나요? 얘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서버가 바로 보여줄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놔요. 빌드 후에 데이터 변경 반영이 불가합니다. 정답인데요. 이제 빌드 시점의 데이터로 HTML 파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반영이 안 되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품 가격이 이제 계속 바뀌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G 렌더링 방식을 쓸 수 없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포트폴리오 같이 아예 고정된 텍스트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SSG 렌더링 방식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페이지 보고 답변하신 걸까요? 그래서 일단 이건 다음이네요. 그래서 일단 뭐야 어 이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CSR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SSR이랑 SSG를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CSR의 단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감 속도 개선이랑 SEO 개선이 있었잖아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SSG는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개선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체감 속도 개선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개선했을 거고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개선을 한 거겠죠? 그러면 SEO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을까요? SEO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롤러가 요청을 해서 HTML을 받는 거니까 요청해서 받는 거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HTML을 바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SSG 같은 경우에도 스태틱 파일이니까 바로 보내주니까 SEO 개선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CSR의 단점을 무조건 개선해낸 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 보자면 리액트나 뷰로 이제 SSR, CSR 이런 걸 뭐 직접 구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뷰나 이제 넥스트나 넉스트를 써야 되냐. 이게 저희의 메인 질문이었잖아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리액트나 뷰로 직접 만들면 되지 않아? 라는 질문이 나올 건데 이제 직접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잖아요.
서버에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건데 리액트나 뷰는 그런 게 서버 프레임워크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보내줄 건가요? 안 되죠. 이제 뭐 직접 구현할 방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별도의 서버를 만들고 이제 라우팅 관리도 해 주고 데이터 보내주는 타이밍 제어도 하고 하이드레이션 방식도 직접 구현하고 뭐 이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다 구현하면 되기는 해요. 그럼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가능하죠. SSG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할 때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나 하겠다고 이 모든 걸 다 직접 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들어갈 거고 이제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넥스트 넉스트죠. 리액트의 풀스택 프레임워크 넥스트고요. 뷰의 풀스택 프레임워크 넉스트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모든 기술들을 다 추상화를 해 놨어요. 그래서 함수 하나만 쓰면 각각의 페이지에서 렌더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풀스택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프론트, 서버를 다 돌릴 수 있고요. 모노레포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모노레포이기 때문에 동일한 타입을 쓰게 되는 이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런 렌더링 방식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인증 처리 같은 것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코र्스 설정 같은 것도 안 해도 될 거고요. 그래서 직접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아까 말했던 귀찮은 방법들을 다 얘네가 해줘 버리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백엔드가 그럼 필요 없어진 거 아니냐.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제 별도 서버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의 앱이잖아요. 호출이 많아지게 되면 훨씬 부하가 커질 거고요. 아니면 뭐 엄청 복잡한 로직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분산 처리를 해 줘야 된다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처리가 필요한 쪼끔 더 효율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서버를 같이 돌리게 되니까 멀티 클라이언트라고 하던가요? 이제 웹이랑 모바일 앱이랑 같은 API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서버를 따로 두고 각각의 프론트 클라이언트만 쓰는 경우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요. 이거는 이제 AI 친구가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저 저 비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잘 만들어 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 아 아무튼 이제 그래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언제 넉스트 넥스트를 쓰고 리액트 뷰를 언제 리액트 뷰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 SEO가 필요 없고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만 있어도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멀티 클라이언트를 써야 되는 경우에도 이제 프론트만 써도 될 거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스택을 선택하면 되는 게 결론이 되겠죠. 다만 이제 쪼끔 헷갈릴 수도 있고 알아야 되는 개념이 많다 보니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시간 조금 많이 오버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